서 있는 사람으로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리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좌우 진영은 이미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 양보도 타협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선거의 승패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개발, 민생 안정과 같은 화려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단순한 숫자 몇 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죠.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제도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심하고 개인이 창업을 선택하는 모든 경제행위의 배후에는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라는 신뢰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법의 해석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립니다. 재판은 결과가 미리 정해진 각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모험을 감수하며 창업을 결심하긴 어렵습니다. 시장은 정치보다 훨씬 민감하게 불확실성을 감지하고 그때마다 움츠러듭니다. 법은 단지 분쟁을 조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법이 실현해야 할 또 다른 축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자의가 배제되며 사법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시장은 신뢰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경제의 인프라입니다.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자유시장보다 앞서 법과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사법제도와 재판관행, 계약이행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죠. 약속이 지켜지는 공동체, 예측 가능한 제도, 일관된 규범이 없이는 시장은 절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중대한 경제 위기는 정치 리스크, 그 중에서 특히 입법 리스크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과 법률이 출렁이고 과거의 제도는 쉽게 뒤집힙니다. 입법은 정파의 이해에 따라 오락가락합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협받고 청년은 미래의 기회를 잃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개헌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경제개헌, 민생개헌은 단지 구호가 아닙니다.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틀,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모두가 신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의 재설계입니다.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제를 없앨 거냐, 의원 내각제를 도입할 거냐, 이원 집정부제로 갈 거냐, 그 논의의 대부분은 국민의 삶과 거리가 멀고 정작 정치인의 권력을 확대하거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진짜 개헌은 거꾸로 가야 합니다. 권력을 줄이고 특권을 없애고 정치를 신뢰의 구조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무제한 연임금지, 양원제를 통한 입법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은 기본 전제입니다. 정치는 더 이상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신뢰의 논리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아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빚지지 않은 사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약속을 지켜온 사람, 권력이 아닌 공공의 신뢰를 쫓아온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개헌을 추진할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의 뿌리는 일관성과 신뢰를 주는 제도에 있습니다. 그 뿌리가 썩은 곳에서는 아무리 경제 공약을 내걸어도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겠다는 말보다 그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바꾸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 사람은 말 잘하는 후보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관된 원칙, 신뢰의 이력, 삶의 무게가 뒷받침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의 언어보다 더 깊은 신뢰의 언어로 말하는 지도자입니다. 말이 아니라 제도를 남기고 권력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며 경제를 진심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서 있는 사람